오늘 이거 처음이죠. 그죠? 뭐 이래저래 오늘 좀 바쁘게 좀 뛰어다닌다고 그랬는데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대. 우리가 근대 많이 하잖아요. 근대하고 정근대, 무엇이 근대이고 무엇이 정근대이냐. 그 다음에 근대 국민국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 네이션 스테이트란 과연 무엇이냐, 국민국가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됐다니까. 뭐 내가 이상한 안 보던 옷만 입고 나오면 뭐 새로 때때옷 맞춘 것처럼 얘기를 들 하시네. 아이 기분 나빠. 뭐 여러 가지로 개념 규정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근대하고 정근대를 구분을 할 때 이 측량하고 통계,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대로 가는 두 기관차예요. 이 측량하고 통계가 없이는 이 근대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 특히 근대 국민국가가, 근대 국가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 이 측량하고 통계. 내 일제시대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 뭐 씨부랄, 내가 뭐 이런저런 눈치 볼 게 어디 있어. 뭐 이 문제도 나오면 또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대한제국도 이런 거 다 하려고 했는데 하는 중에 뭐 일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네, 뭐 어쩌고 그 따구소리들 하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문제는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이고 그 누군가가 하필 기분 나쁘게 일본 놈들이 했다라는 게 기분 나쁠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 수탈이니 뭐 이런 문제들하고 또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면 근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 근대 국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 이 국가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저거예요. 땅하고 사람이에요. 그죠? 땅하고 사람 없이는 이 두 가지가 국가가 성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대든 정근대든 간에 이 측량하고 통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제대로 측량을 하고 땅을 제대로 재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네 땅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가서는 이게 통계로 지금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 숫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구성을 하는 그 성비 구성은 섹스 구성은 male and female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인구 구성이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몇 살이 몇 명이고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뻔하죠. 결국은 군대 보내고 노동력을 징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 항용 착각에 빠지는 게, 측량,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웃기는 소리들 그만 좀 하고 자빠졌어. 자연과학처럼 그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기 쉬운 학문도 없어. 왜? 과학성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측량하고 통계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이런 신념 때문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통계가 잘못이냐, 측량이 잘못이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잘못이지.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데. 가장 비근한 예로 통계를 예로 들까요? 이 정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통계청장 잘렸죠. 그죠? 통계청장이 한 2년 전인가 잘렸죠. 그때 말 많았어. 말 많아서 통계청장이 왜 잘렸는지
그거 갖고 말 많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얼마나 정치적인 통계청장이라고 하는 게 그 차관급 청장인데 그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자, 청량과 통계는 근대로 가는 두 기관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빤하죠. 자, 근대 국민국가라면 적어도 근대 국가를 지향을 한다라면 이 국가는 그 땅의 크기를 정확히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유재산을 보장을 하지 않는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공산주의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땅이 얼마만큼 우리 땅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근대하고 정근대를 구분하는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토지 문서 보셨어요? 조선시대 토지 문서 보셨어요? 호구단전의 이런 문서들 보셨어요? 자, 토지 그림을 예컨대 예를 들죠. 조선시대에도 원래 그 왕토사상이라 그래갖고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건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사유지였어요. 사유지. 사유지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 문제는 이게 근대든 정근대든 간에 내 땅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 그림 봤어요? 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그림 봤냐고. 이건 골 때려. 계곡으로 표시가 되고 논두렁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근대하고 정근대의 차이는 저는 항상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 측량이라는 측면에서 삐끔에서 선으로의 변화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정근대 시대에는 경계 있잖아요. 내 땅이 여기까지, 네 땅이 여기서부터 이걸 갖다가 삐끔으로 표시가 돼. 선으로 표시가 안 돼요. 선으로 표시가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야. 측량할 수 없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걔들도 뭐 자라는 게 이런 자 같은 게 있었죠. 자라는 게 있었지만 이 측량 기술이라고 하는 게 허약하게 짝이 없었어요. 지들 마음대로야.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서구 문명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이걸 센티미터까지 재는 거야. 센티미터까지 잰다고. 이렇게 됨으로 해갖고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의 표시가 그 이전에는 빗금을 쳐야 되는 이 부분이 선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즘 맨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서울에서 이런 대도시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맨날 툭 하면 그 측량사들 불러갖고 측량을 하잖아요. 우리 집 담장이 뭐 제대로 돼 있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 센티미터까지 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쪽 집에서 A라는 측량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그 경계를 쟀더니만 우리 집으로 더 들어왔어.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왜? 내 땅을 뺏기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또 다른 회사의 B라는 회사의 측량회사를 고용을 해서 거기서 또 측량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하물며 센티미터까지 재는 지금의 시대에서 하물며 이럴진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그만큼 측량 기술도 발달을 했지만 그것이 덜 발달한 구한말이라든지 일제시대에는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지. 그죠? 이제 이게 순식간에 자 조선시대까지는 그 빗금으로 표시가 되던 경계가 어느 날 느닷없이 선으로 이렇게 쫙 그어집니다. 쫙 그어져요. 이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선으로 그어집니다. 선으로 그어지니까 그 선으로 그어진 게 지금 와서 100년이 흘러서 그게 정확하니 안 하니 하면서 계속 쌈박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쌈박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는 어때요? 인구는 그전 시대에
인구 센서스는 조선시대에도 다 있었다고. 조선시대에도 다 있었는데 그 뭐 세종시대에 인구 1000만이 넘었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들 그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못 믿어. 어떻게 믿어? 자, 한국이 대한제국이 조선 식민지로 일본 식민지로 들어갔어요. 피식민지가 됐다고요.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와갖고 그 인구 센서스를 한다고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처음으로 인구 센서스를 한다고. 청량도 처음으로 했어. 뭐 대한제국 때 했다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마. 하긴 뭐래. 흉내만 낸 거지. 씨부랄. 근데 어쨌든 이 청량이든 인구 센서스건 간에 조선 총독부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다고요. 왜 하겠어? 첫째 물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던 거 아니에요. 뭐 수탈과 억압을 위해서라고. 걔 족같은 소리 좀 그만해. 자, 국가가 제대로 된 통치를 하려면 측량하고 통계를 내는 것은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수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국가를 통치를 하려면 측량을 하고 인구 센서스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돼. 두 가지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자,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근데 조선 총독부 애들이 놀래 자빠진 게 있어. 할 때마다 인구가 달라. 할 때마다 인구가 달라요. 인구가 어떻게 다르냐? 뭐 10,000명, 20,000명이 다른 게 아니야.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해. 왜 이랬겠어요? 조선시대 유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집이 식구가 10사람인데 8명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야. 통장, 반장, 이장들하고 다 짜갖고. 그러니 개판 일버전이 되는 거야. 조선시대 인구는 그 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인구 통계 숫자는 never ever 믿지 마. 다 가짜야.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 인구 센서스를 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게 그 노비 종류들 있잖아요. 기생 이런 사람들 다 제외시켰어요. 조선시대 인구 1000만이라고 공식 통계에 잡혔으면 실제로는 2천만 3천만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인구 센서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통치가 돼? 에? 빠져나갈 놈들,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출생신고조차도 안 하고 있는 놈들은 있는 대로 빠져나가, 없는 놈들은 없는 대로 빠져나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국가냐고 이게.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자, 측량, 통계 이것이 근대적으로 도입됨을 해갖고, 자, 도입을 해서 실제로 땅을 재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봤어요. 그걸 측량을 하고 다 재봤다고. 근데 문제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주인 없는 땅이 그렇게 많아. 주인 없는 땅이 그렇게 많아요. 산림조사도 그 동시기에 했죠. 그죠? 자, 산림도 조사를 했다고.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이 그렇게 많아. 여기 내 땅이고 내 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야.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 문서도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떤 땅들인 줄 알아요? 그냥 지 맘대로 지 땅이라고 해갖고 붙여먹은 땅들이야. 자, 주인 없는 땅이 어느 날 느닷없이 생겨요. 측량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나니까. 자, 주인 없는 땅은 어디 소유로 가요? 주인 없는 땅은 어디 소유로 가냐고. 정부 소유로 가지. 바로 이것이 수탈론이에요. 토지조사 사업, 산림조사를 통해 갖고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뺏어갔다고 하는 이 수탈론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어느 날 힘센 놈이 나타나갖고 내 땅 뺏는다고 해갖고 내 땅 뺏길 놈이 누가 있어? 안 뺏겨요. 물론 그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런 수탈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일어나 그게? 그러면 식민통치가 돼? 안 되지?
자, 이건 비근한 사례로 우리 집안 얘기를 드릴게요. 한 20년이 안 됐어요.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자, 우리 집안에서, 저 고향에서, 제 집이에요, 제 집. 제 땅, 내 땅. 내 땅이 어느 날 느닷없이 소송이 붙었어요. 옆집하고 소송이 붙었다고. 옆집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요는 뭔가 하면, 토지 지적도 하고 실제 우리가 부쳐먹는 땅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더라고. 내 논,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그것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렇게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요, 두 집이 붙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서너 집이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야, 소송은 도로고, 우리 딴에는 그랬죠. 그냥 소송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우리가 지금 붙이는 대로 관습대로 붙였으면 좋겠는데 소송이 도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청량을 하고 실제로 가서 지적도를 떼봤어요. 지적도를 떼보니까 그 집 주장이 맞아. 그 집 주장이 맞아요. 실제 땅하고 내가 부쳐먹는 땅하고 옆집에서 부쳐먹는 땅이 실제 갖고 지적도 하고 실제가 다르더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너 집이 한 네 집인가 이렇게 말려들어서 결국은 토지 청량 새로 하고 지적도대로 했더니만 놀랍게도 주인 없는 땅이 한마지기가 200평이 나와. 주인 없는 땅이 200평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 200평에 해당되는 땅을 부쳐먹던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재, 이 땅 도대체 언제 누구한테서 어떻게 샀어요? 했더니만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공짜로 부쳐먹었던 거예요. 자기 땅인 것처럼 해갖고. 땅이라는 게 이래요. 지금까지 근대적인 의미에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 1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와서도 100년 뒤인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지금 어디죠? 그 청량하는데 그 전문 기구가 있죠. 지적공사인가? 거기에서 지금 연차별 계획으로 지역별로 다시 지금 다 청량하고 있어. 100년이 지나도록 그 청량 하나 제대로 못한 나라야, 이 나라가. 알아요,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록 청량 하나 제대로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게 무슨 국가야. 새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우리 뭐 고향에서는 아직 그거 순서가 올라오면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뭐 산림조사를 통해서 토지를 조선총독부가 뭐 몰수를 했네, 뭐 강제로 뭐 빼앗아갔네, 이런 헛소리들 좀 제발 좀 하지 마요. 그거는 그게 그 제국주의건 아니면 그걸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근대를 지향을 하면 측량을 새로 해야 되고 인구 센서스를 새로 내야 되면서 누가 알아요? 한건덕 선생? 한치 오차도 없이 1cm, 1mm의 오차도 없이 새로 측량을 해야 되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누락이 없이 인구 센서스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국가예요. 근대국가. 이거는 일본이건 나발이건 필요 없어. 그 해야 되는 거, 근대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뭐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말 나오대. 그래서 일본이 잘했다는 거냐고. 쌍놈의 새끼들, 이런 놈 얘기하는 사람들 아가리 찢어 죽이고 싶어. 니 뭐 또 식민지 근대화론자니 어쩌니 저쩌니 또 그런 소리들 하더라고. 웃기는 소리들 제발 좀 그만하고. 자, 측량과 통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국가다운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제1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빗검으로 표시된, 어정쩡하게 표시된 이 경계를 선으로 쫙 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단 한 명의 누락 오차도 없는 정확한 인구 통계라는 거. 이 두 가지 없이는 근대 국가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 뭘로 보낼 것이며 노동력 뭘로 보낼 것에 뭘로 징발을 할 것이에요. 정확한 인구 통계 없이. 이것이 바로 근대 국가입니다.